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제 구춘리그 진행하면서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깊게 그리고 유심하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나흘 연속 인사드립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나흘 연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나흘 연속은 아니지만 작가님께서 정말 열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오늘도 이제 부캐와 본캐, 본캐와 부캐, 치바롯데 마린스와 롯데자이언츠, 롯데자이언츠와 치바롯데 마린스가 붙었는데요. 오늘도 졌어요. 그런데 평가전이니만큼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이제 유익 있게 봐야 할 지점들을 조금 더 오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제일 궁금했던 이 선수가 저는 정말 제일 궁금했습니다. 데이비슨 선수가 어떤 커맨드를 보여줄까, 그리고 어떤 피칭을 보여줄까. 사실 라이브로 피칭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일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엄청 나빴던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가 저는 되거든요. 작가님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 데이비슨 선수가 롯데와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트리플 A 성적 기준으로 22, 23, 24 시즌에 걸쳐가지고 9이닝당 볼넷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4년에는 3.58이었나? 얼마였나? 그래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을 넘어서면서 약간 제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초반에 약간 커맨드가 날리면서 약간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가 했어요. 근데 이게 커맨드가 조금 날릴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가 그쵸.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경기를 쭉 보니까 데이비슨 선수가 커맨드가 날릴 수는 있어도 이게 그 경기를 자멸시킬 정도의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은 그 데이비슨 선수가 구종이 포심, 투심, 그러니까 메이저에서는 싱커라 부르죠. 그리고 네. 슬라이더, 그리고 스위퍼, 스플리터, 그리고 커브까지. 커브는 뭐 5%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구종이 5-6개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심이 날린다 그러면은 뭐 슬라이더나 뭐 투심이나 스플리터나 뭐 이렇게 플랜 B 혹은 뭐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까지 이런 차선책들이 뛰어난 타입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저도 그래서 생각한 게, 스스로 경기를 혼자 그냥 말아먹지는 않겠구나,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해결은 볼 수 있겠다. 어떻게 심지어 포수가 잡아준다고만 생각하면 스스로 해결은 볼 수는 충분히 있는 선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었고,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걱정했던 점은 볼넷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초반에 조금 적응 문제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다. 그렇죠. 그 정도. 이게 그러니까 뭐 초반에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뭐 볼넷이 많은 선수들의 특징이 이제 이닝 히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무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볼넷이 좀 나오면서 아마 투구수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즌 들어가서 뭐 5이닝 무실점 뭐 혹은 1실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불펜이 상대적으로 헐거운 그쪽에서 경기가 터져버린다든지, 그게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선수, 첫 시즌을 맞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평상시에 계속 KBO 공인구 가지고 피칭하고 캐치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구종이 여러 개인 만큼 각 구종에 맞는 그 손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보여준 것보다는 더 나아진 커맨드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발의 기본 덕목이 이닝 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넷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유의하는 피칭을 가져가면은 그거 이외에는 딱히 문제 없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은 멋진 피칭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소화도 잘했고. 그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선발 이야기인데요. 박진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선발 자리로 굳혀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작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오늘 박진 선수가 2이닝을 소화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그 코칭 스태프에서 박진을 5선발 자리로 한 80% 이상 내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점검하는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오늘 9원 등판한 투수들 중에서 유일한 멀티이닝 소화했거든요. 2이닝. 그렇죠. 그래서 어제 나균환 선수가 1이닝을 3자범타로 막았지만 1이닝만 하고 강판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이닝째였나요? 그때 한태양 선수가 처음에 실책을 하면서 출루를 하나 내줬는데, 그것도 이제 병사를 이끌어내면서 스스로 극복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멘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어필을 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OGT라면 6회 이제 두 번째 이닝 올라와서 풀카운트에서 포심 승부를 하려고 들어가다가 적시 2루타를 맞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뭐 볼넷을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정도는 저는 오히려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볼넷 내주는 그냥 한 대 맞고 시원하게 싸우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또 선발의 덕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이게 싸웠다고. 기계적으로 계산해도 뭐 2이닝 1실점인데 그러면은 6이닝 3실점 해준다 치면은 뭐 이게 5선발로는 충분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아이, 정말 무조건 땡큐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똑같이 풀카운트에서 승부를 들어가다가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뭐 변화구 사인이 나왔다가 뭐 한가운데 몰려가지고 뭐 얻어맞는다 그러면은 또 조금 내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애초에 그냥 시원하게 포심 승부 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맞은 거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깔 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이제 주자 2루 상황인데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1실점으로 끊어낸 것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담으로 박진 선수 같은 스타일의 투수들을 참 좋아해요. 그냥 겁먹지 않고 던질 공 던지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쫄지 않고 괜히 막 여기저기 피하다가 이렇게 볼넷 내주는 것보다 야구라는 게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싸우다가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진 선수의 5선발 아주 응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포인트로 좀 송재영 선수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아깝다긴 하지만 정현수 선수가 원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늘 정현수 선수의 피칭을 보면은 저 시켜주세요. 원포인트 잘할 수 있습니다. 의 피칭이었던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정현수 선수 원포인트로 계속 올라오는 거 보고 1이닝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지표 보면, 그래서 그냥 뭐 0.1이닝 던진다고 구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1이닝 체제로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아무래도 벤치에서도 의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 겸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원포인트로 안 쓰고 그냥 이닝 시작하자마자 올려서 1이닝을 맡기는 그런 기용을 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정현수 선수 본인에게는 오늘이 제일 기회였을 거예요. 오늘 등판이 이제 저 원포인트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꽤 많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정규 시즌에는 그냥 원포인트 자리로 굳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등판이 연투 상황이긴 했지만 원래 불펜이라는 게 3연투는 아니더라도 2연투는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제 등판에서 오늘 힘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긴 좀 힘들고요. 원포인트로 굴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점수차가 좀 여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뭐 작년의 지표도 괜찮으니까 1이닝 그냥 통으로 맡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할 때는 원포인트, 좀 여유 있으면 1이닝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포인트는 정현수 선수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투수 얘기입니다. 롯데자이언츠에서 사실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 물어보면 투수거든요. 그래서 투수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박준우 선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괜찮거든요. 씩씩하고 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부족한 이 투수 상황 와중에 박준우 선수 정도면 충분히 1군에 올라와서 뭐
필승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격조 한 자리는 당당히 한 자리 먹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뭐 추격조 한 자리는 무난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격조의 덕목이 이제 점수차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닝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어주고 그리고 조금 분위기를 어떻게든 조금씩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추격조인데 그쵸. 박준호 선수가 깡도 좋고 그리고 포심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부족한 점이라면 뭐 슬라이더 살짝 밋밋하고 제3구종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 필승조로는 부족하지만 추격조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수준의 퍼포먼스여서 박진 선수가 거의 5선발로 굳혀져가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일부 팬분들께서는 시각에 따라 2군에서 선발 수업을 하고 이후에 선발로 쓰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올해 그리고 내년이 윈나우 시즌이거든요. 그게 김태형 감독 임기기도 하고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이제 거의 커리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기에 제일 적긴 시즌이 올해 그리고 내년이란 말이에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당장 이 전력 가지고 뭔 윈나우를 하겠다는 거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팀 내 불펜이 물음표 카드가 좀 많죠, 사실. 최준영 선수가 복귀를 해서 또 좋게 던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쵸? 정철원 선수가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상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수 역할 가능성이 있는 투수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올 시즌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박준호 선수가 한 자리 추격조에 나오게 된다면 사실 김상수 선수가 추격조에 나오는 상황도 불사하고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어쨌든 투수는 많으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박준호 선수의 한 자리를 응원하는 바이고요. 네, 그쵸. 이게 김상수 선수가 작년에 75이닝을 나오면서 되게 내년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박준호 선수가 없는 불펜진을 구상을 해보면 또 이제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 가리지 않고 나와서 뭐 70이닝 플러스로 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정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준호 선수가 지는 상황에서 든든하게 버티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상황에 등판만 해서 100% 전력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길 때도 더 좋은 효과 그리고 지고 있을 때도 좋은 효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투수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타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야 백업 한 자리가 누가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부가 들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구춘 들어가기 전에는 한태영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고 그러면 최항 선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뭐라고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게 한태양 선수가 지금 구춘리그 내내 한 경기는 호수비 한 경기는 실책 이러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이게 뭐 28인 로스터를 생각을 하면 투수 13 그리고 주전 타자 9명 거기에다가 남은 6자리가 이제 정훈, 조세진 그리고 백업 포수 그리고 전민재 대주자 혹은 외야 백업으로 장두성 그럼 이렇게 해서 총 27명이 차 있고 나머지 한 자리를 이제 최항과 한태양 이 두 선수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태양 선수는 숏이 되고 그냥 유격수가 되고 근데 최양 선수는 숏이 안 된단 말이죠. 통산 숏 경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2루, 3루 백업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태양 선수가 실책만 안 하면 그 백업 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어느 게 진짜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진짜 시범 경기까지 가서 둘을 퍼포먼스 경쟁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가야 자리 주인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태양 선수가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커서 긴장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좀 구춘 내내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여줘야겠다.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라는 이 모습이 보여서 좀 힘 좀 빼고 하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한태양 선수도 응원하고 최영 선수도 응원합니다. 과연 남은 한 자리는 누가 될지 그거는 시범 경기가 모두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결국은 그 한태양 선수도 그렇고 최양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스스로 극복해야죠. 뭐 지금 백업 자리 경쟁하는 거 긴장해서 뭐 실책할 거면은 뭐 시즌 중에 뭐 사직 뭐 주말 경기 10,000원 관중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압박감은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지금 근데 그건 이게 맞아. 양반인 상황이지 양반. 그러니까 맞아. 뭐 긴장되는 거 다 알겠는데 결국은 프로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고 둘 다 화이팅해서 백업 자리 누가 한 자리 차지하든 저는 응원할 테니까 둘 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리고 또 백업 선수라는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어떻게 되든 뭐 주전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둘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원래 딱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박성국 선수 모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좀 스탠스가 아예 달라요. 제가 알던 박성국 선수의 모습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은? 정말로 진짜로. 진짜 이게 그냥 오버페이스인가?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뭔가 제가 진짜 깨달은 예. 듯한 그런 정확해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뭔가 선수가 진화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놀라운데. 이러고 진짜 만약에 시즌에서 못해가지고 이거 업보로 돌아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 박제되고. 네, 아무튼 요새 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오늘 뭐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완전 부춘리그 경기 내내 완전 타격감이 물오른 모습, 이걸 물올랐다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FA 로이드라고 하죠. 지금 올 시즌 끝나고 FA인데 완전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한윤희 선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윈나우 시즌이기 때문에 선수 본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가 잘해준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FA 로이드고 뭐고 그냥 잘하면은 뽀뽀 마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시즌 때도 이게 유격수 특성상 9번을 좀 많이 칠 거거든요. 아니면 8번이나 체력 안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9번을 서서 이 정도의 타격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1번, 2번, 3번으로 이어지는 그 공포의 9번 타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다른 타선의 파괴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타격이 좋아지면 약한 투수진의 단점을 지워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번 시즌 박선웅 선수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 그런 구춘리그 퍼포먼스입니다. 네, 제발 제가 본 모습이 가짜가 아니길 바라고요. 구춘리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은 두산과 하고 그러고 이제 시범 경기 몇 경기 하고 진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근간에 이제 일을 하느라 많이 유튜브에 참여를 못한 점, 그래서 많이 얼굴을 못 뵌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또 여러분들을 뵙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꾸역꾸역 유튜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모자란 모습이 있더라도 안쓰럽게 봐주시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제 오늘까지는 일본 팀과의 경기였고요. 내일은 드디어 한국팀 vs 한국팀 이거든요. 두산과의 경기인데 참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드록이죠. 진짜 근데 두산하고 경기하는 거 진짜 이기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저는 지금 조금 무서운 게 추재현 선수도 얼마 전에 싹쓸이 3루타 쳤고, 그리고 오늘 두산과 오릭스와의 평가전에서도 김민석 선수가 싹쓸이 3루타에다가 안타 이렇게 멀티히트를 치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시즌 전 경기긴 하지만 내일 만약에 김민석, 최재현 선수가 잘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철원 선수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은 또 많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양측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거 좀 여담인데 추재현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두산에 가서
진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전 한 자리를 사실상 꿰찬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된 일이고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솔직히 진짜 잘 됐습니다. 예, 선수한테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로.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아. 진짜 본인이 죽기 살기로 하면은 자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두산 외야진이 남은 한 자리가 이제 조수행 vs 추재현 vs 김민석 이 정도인데 조수행 선수가 발은 빨라도 타격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재현 봤을 선수가 때는, 지금 네. 온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려는 주전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추재현 선수가 이제 두산에 가서는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정말 본인의 자리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아무튼 내일 이겼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좀 길게 녹음을 했는데요. 내일 또 두산 리그가 끝나고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